세계가 자신의 적이라는 명제에서 자신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정할 수 없는 특권이다. 이 명제를 계속 반복하고 자기 행동의 배경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옳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식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로젠탈 효과,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부정적 예언,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까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피그말리온 효과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여인상을 갈라테이아라고 이름 짓습니다. 세상에 어떤 살아있는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갈라테이아를 피그말리온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갈라테이아가 인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신 아프로디테는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이야기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심리현상입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지요. 따라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빌리프나 엑스펙테이션 등이 빈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와 유사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와 일맥상통한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로젠탈 효과입니다. 로젠탈 효과는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이므로 로젠탈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일종이며 피그말리온 효과에 포함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 발표한 이론으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20%의 학생들을 무작위에 선출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적이 똑같은 학생 집단에서 아무나 20%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에게 구라를 깐 것이죠. 그리고 8개월 후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은연중에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그 20%의 학생들에게 부여된 것이며 학생들은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작위 선정이 중요합니다. 애초 20%의 학생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은연중에 그들에게 기대와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교육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생각엔 중2까지만 효과가 있지 중3 이상에서는 결국 타인의 기대의 의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는 유치하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더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어떤 예언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 자체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 직간접적으로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예측을 말한다.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은 피그말리온 효과와 유사할 뿐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듯이 로젠탈 효과는 다시 피그말리온 효과에 포함됩니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에 의해 발표된 이론으로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사람들이 상황의 실제적 사실보다는 상황에 부여된 의미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제적 사실보다는 상황에 부여된 의미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자신이 처한 실제 현실보다는 이 상황에 내가 부여한 의미가 결과에 영향을 끼쳐 의미를 부여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어도 시험 당일 상황에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험을 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 피그말리온 효과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믿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건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발견을 하였나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에서만 작용합니다. 즉, 된다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충족적 예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 모두로 작용합니다. 즉,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의미는 동일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면 피그말리온 효과.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 모두에서 사용되면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의 내용이 부정적인 방향만 다루고 있다면 어떤 효과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이해하였나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반대 개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내용이지만 시험에서는 심심치 않게 출제됩니다. 바로 자기 부정적 예언인데요. 잠시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따라서 대중이 행동한 결과가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유명한 예언자가 12월 21일 AA 항공 비행기가 테러로 폭파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른다면 폭파될 것이라고 믿으면 폭파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 결과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예언자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말한 시점에서는 그의 영험함으로 진실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대중들은 그를 믿고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본 테러범들은 그 비행기를 테러할 이유가 없어져서 테러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문제 시점에서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연쇄 반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로 명절 기성교통 상황이 대표적이며 구약 성경의 사건으로는 고래 뱃속에 갇혔던 요나 사건을 대표로 꼽을 수가 있다고 하니 크리스천 아이들은 꼭 생각해보고 연결해보기 바랍니다. 사실 오이디푸스 효과는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수십 개의 이론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충족적 예언과 연결시켜보고자 합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으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는 예언자의 예언 자체가 그것의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고전 신화 및 설화 중에선 신탁 예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신탁을 받은 인간이 그 예언으로 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예언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 등의 자연과학 영역에서는 회피하려는 기대가 오히려 미래의 실현 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그말리온 효과, 모젠탈 효과, 자기충족적 예언, 자기부정적 예언, 오이디푸스 효과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유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의 개인 또는 대중 심리가 반응함에 따라 해당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이는 경제학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경제학 역시 심리학적, 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작동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행동경제학이라고 부르며 요즘 흔히 사용되는 동학개미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본이 주식에 대규모로 이동되자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자 사회 전반으로 기대가 커지고 다시 대중들이 주식을 사게 되고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얼마 전 사상 최초로 3천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동학운동에 비유하여 동학개미의 성공신화라고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기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 적용해보면 행동경제학의 세 가지 계보인 휴리스틱 프레이밍, 시장일의 현상 중 세 번째인 시장일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라 결국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1권에 수록되어 있는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위약은 가짜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위약을 진짜약으로 알고 복용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지요. 위약은 실제 약 효과는 없으나 실제 향상을 경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의학적으로 약 자체는 효과가 없지만 심리적, 신체적으로 실제 향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지극히 환자의 약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는 그 반대 현상을 말합니다. 진짜 약을 처방했는데도 환자가 의심을 품었을 때 약효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 약효과는 있으나 실제 향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의학적으로 약 자체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실제 향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지극히 환자의 약에 대한 부정적 기대, 즉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충족적 예언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연구에서 위약 효과와 노시보 효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없음에도 플라시보로 인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시보로 인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므로 실험군과 통제군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인 랭검법과 실험자까지도 포함하는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인 이중 랭검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백신 3상 실험 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눈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 서거나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장에 있을 때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레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근거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곧 부정적 심리가 우리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뇌에 영향을 끼쳐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고 더 긴장되어 다시 불안해져서 그렇게 부정적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기대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공부를 넘치게 하다면 내 실력이 그 상황을 씹어먹을 정도로 충분했다면 처음부터 기대 심리가 자리 잡혀 있었을 것이며 긍정적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섭외 촉진 현상이 더해지면 남들이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겹쳐 절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기 이전에 공부를 하여 실력을 쌓도록 합니다. 숙제가 많다고 불만을 품기 이전에 미래의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미래의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미래의 자신에게 미안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넘치게 공부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